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키남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오디오북을 올렸으니까 거진 한 달 만인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막 이사 왔을 때는 집 정리랑 살림살이를 꾸린다고 바빴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장을 보러 나가고 당근마켓 거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제 고향인 대구에서 촬영 작업이 있었는데 바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거 참, 서울에서도 안 걸리던 코로나를 대구에서 걸렸네요. 다행히 전 목소리만 잘 안 나오지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브이로그밖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자리도 잘 잡았고요. 집에 설치한 방음 부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음 부스 정말 더워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읽어드릴 셜록 홈즈 시리즈는 블랙 피터. 1904년에 발표된 에피소드고요. 이젠 셜록도 왓슨도 나이가 꽤나 들어버려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잠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작살로 벽에 꽂아버린 괴이한 살인사건. 블랙 피터는 험상궂은 얼굴과 더러운 성질 때문에 붙은 별명이다. 새벽 2시, 고요한 어둠을 찢는 어마어마한 비명소리가 들리고 다음날 작살과 함께 벽에 꽂혀 죽은 블랙 피터의 처참한 시체가 발견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끔찍하고 기이한 살인 현장에 셜록 홈즈와 왓슨이 떴다. 어때요? 재밌어 보이죠? 그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블랙 피터. 1895년은 내 친구에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최고의 해가 아니었을까 싶다. 셜록 홈즈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갔고 베이커가에는 온갖 복잡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베이커가의 소박한 문턱을 넘은 무수한 유명인사의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그건 아마 전적으로 내 책임일 것이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가 오직 자신의 예술 세계에만 충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홈즈 역시 자신의 세계에만 충실하게 살았다. 홀더니스 공작의 경우만 빼고 그는 의뢰인에게 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이의 부탁이라도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사건은 바로 거절해버렸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특이한 사건이나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기이한 사건은 아무리 초라한 의뢰인의 부탁이라도 몇 주일씩 헌신적으로 수사에 매달렸다. 그러니 괴팍스럽다는 평판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1895년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묘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세상을 뒤흔든 토스카 추기경의 급사 사건을 교황 성화의 특별 부탁으로 몇 주 동안 조사하는 것도, 악명 높은 카나리아 조련사 윌슨을 체포하여 런던 이스트엔드 범죄 조직을 소탕한 것도 바로 그 해였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들이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터진 사건이 바로 우드먼리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다.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그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셜록 홈즈의 사건 기록은 영원히 미완성일 것이다. 7월 첫째 주, 내 친구는 긴 외출이 잦아졌다. 본능적으로 난 그가 복잡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란 걸 알았다. 어느 날 그가 외출하고 없을 때 거칠고 사나워 보이는 남자 셋이 찾아와서 바질 선장에 대해 물었다. 난 홈즈가 어디선가 정체를 숨긴 채 비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런던 여기저기에 만들어 놓은 은신처만 해도 5군데가 넘었다.
그런 곳에서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 내 친구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늘 굳게 입을 다물었고 나도 굳이 알려고 들지 않았다.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홈즈의 수사 내용을 내가 눈치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날도 난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아침 식사 전에 일찌감치 나갔던 홈즈가 중절모를 쓰고 끝에 미늘이 달린 커다란 작사를 우산처럼 팔에 걸고 방으로 들어왔다. 홈즈, 설마 그걸 들고 이제껏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마차를 타고 푸죽간에 갔다 오는 길이야. 푸죽간엔 왜? 난 지금 너무 배고파. 식전 운동에 이 엄청난 효과라니. 식전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하지만 자넨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절대로 모를걸. 알고 싶지도 않아. 홈즈는 커피를 따르며 킬킬 웃었다. 누가 엘러다이스 푸죽간 뒷방을 들여다봤으면 셔츠 바람으로 천장 갈고리에 매달린 죽은 돼지를 작살로 미친듯이 찔러대는 남자를 보고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야. 그 미친놈이 바로 나야. 그런데 아무리 기를 써도 이 작살로는 돼지를 한 번에 꿰뚫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완전 만족했지. 자넨 어때? 할 수 있을 것 같나? 1,000만금을 준대도 난 그런 짓 안 해. 대체 왜 그런 거야? 우드먼리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응? 호킨스, 어서 와. 안 그래도 어젯밤에 전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지. 이리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방으로 들어온 손님은 30세 가량의 아주 민첩하고 날렵한 느낌의 남자였다. 트위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자세가 꼿꼿해서 제복을 입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가 바로 스탠리 호킨스란 걸 난 바로 알아보았다. 홈즈는 그 젊은 경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그 역시 과학적 수사의 달인인 유명한 탐정을 감탄과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우러러 보았다. 홉킨스는 걱정과 실망이 가득한 얼굴로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침은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먹었어요. 보고 때문에 어제 런던에서 잤거든요. 무슨 보고? 실패한 수사요. 완벽하게 실패한 그 수사에 대한 보고요. 그동안 진전이 전혀 없었나? 네. 저런, 아무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만. 홈즈 선생님, 제발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정말 제게 모처럼 찾아온 기회거든요. 알았어. 그렇잖아도 벌써 심리 기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 자료를 자세히 읽었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담배 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단서가 되지 않을까? 홉킨스는 내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선생님, 그건 피살자의 담배 쌈지예요. 안쪽에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거거든요. 피살자는 예전에 물개 사냥꾼이었고요. 하지만 선장에겐 파이프가 없었어. 네, 파이프는 못 찾았죠. 실제로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요. 그냥 접대용으로 준비해둔 담배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담배 쌈지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을 거고. 아무튼 내 친구 왓슨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줘. 난 떠들어도 상관이 없어.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피살된 피터 캐리 선장의 이력입니다. 1845년 출생, 나이 50, 아주 뛰어난 포경선 선원이었습니다. 1883년 던디의 물개잡이 증기선 C 유니코노의 선장으로 몇 차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884년 은퇴하고
몇 년 동안 여행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서식스 지방의 포리스트 로우 근처 우드먼 리에 있는 작은 집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6년 살았고 일주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피터 캐리 선장의 특징입니다. 그는 엄격한 청교도로 말이 없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가족은 아내와 딸뿐이고 가정부가 둘 있습니다. 가정부들은 그 집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가끔 참을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기 때문이죠. 피터 캐리 선장은 아주 가끔 만취가 되도록 술을 마셨는데 그럴 때마다 완전 괴물처럼 변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쳤답니다. 한밤중에 아내와 딸을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서 모녀는 피해 다니느라 정신을 못 차렸답니다. 모녀의 비명소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잠을 설칠 지경이었죠. 그런 못된 행실을 꾸짖기 위해 찾아온 늙은 교구 목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법정에 서기도 했고요. 홈즈 선생님, 한마디로 피터 캐리 선장은 엄청나게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배를 탈 때도 그랬답니다. 블랙 피터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은 거래요. 시커먼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 주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폭력적인 기질 때문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도 애도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더군요. 피살자의 오두막에 대한 자료 보셨죠? 하지만 선생님의 친구분은 모르실 테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캐리 선장은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나무 오두막을 지어놓고 선실이라고 부르며 매일 그곳에서 잤답니다.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쯤 되는 작은 단칸방이었는데 열쇠는 늘 그가 들고 다녔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이지 않았답니다. 침대 정리부터 방 청소까지 혼자 다 했대요. 선실 양쪽 벽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늘 커튼이 쳐져 있었대요. 도로 쪽으로 난 창문에서 밤에 어쩌다 불빛이 새어나오면 사람들은 블랙피터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답니다. 홈즈 선생님, 심리에서 나온 몇 안 되는 증언 중 하나가 바로 그 창문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밤 1시에 슬레이터라는 석공이 포리스트 로우 쪽에서 걸어오다가 선실 창문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그는 역시나 궁금해서 한참을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커튼 뒤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가 잘 아는 피터 캐리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건 옆모습이었는데 짧고 빳빳해 보이는 수염이 선장 수염과는 아주 달랐다는 거죠. 슬레이터는 분명 선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술집에서 2시간 이상 술을 마신 상태였고 도로에서 창문까지는 꽤 먼 거리였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건 수요일이었으니까요. 피터 캐리 선장은 사건 전날인 화요일에 아주 최악이었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포악한 들짐승처럼 시뻘건 얼굴로 돌아다니는 바람에 가족들은 그를 피해 달아나기 바빴답니다. 그날도 선장은 밤늦게 선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 2시쯤 딸은 아버지의 선실에서 터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들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가정부들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선실 문이 열려있는 걸 봤지만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감히 들여다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됐는데도 여전히 문이 열려있고 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들은 마지못해 주인을 깨우려고 안을 들여다봤다가 기절초풍해서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1시간쯤 뒤에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아시다시피 전 그런 일에 꽤 익숙한 편인데도 그 작은 방을 들여다본 순간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방 안에는 파리떼가 들끓고 있었고 벽과 바닥은 완전 도살장처럼 피범벅이었어요. 피터 캐리 선장은 그 방을 선실이라고 불렀다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군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배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방 한쪽 끝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고 선원용 사물함 하나, 지도와 해도, C 유니코노 사진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항해 일지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선장은 선실 벽 한가운데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옥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덥수룩한 수염마저 바짝 곤두서 있었습니다. 넓은 가슴 한가운데 강철 작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강철 작살이 몸을 관통해서 판자로 된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죠. 마치 판자에 핀으로 꽂아 넣은 딱정벌레처럼요. 물론 그는 이미 오래전에 숨이 끊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아마 딸이 끔찍한 비명소리를 들은 그때 즉사했을 겁니다. 전 선생님의 수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 보존해 놓고 선실 방바닥부터 선실 밖 땅바닥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전혀 없었다고? 네, 확실해요. 발자국이 전혀 없었어요. 홉킨스, 이제껏 온갖 종류의 사건을 조사해봤지만 날짐승이 저지른 사건은 본 적이 없어.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관이라면 범인이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한 긁히거나 찍힌 흔적, 뭔가 제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지. 피로 물든 방에서 쓸만한 단서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만. 정말로 현장에서 놓친 것이 하나도 없나? 내 친구의 엄한 질문에 젊은 경위는 멈칫했다. 홈즈 선생님, 그때 바로 선생님께 연락하지 않은 건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 방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범행에 사용된 작살입니다. 그건 원래 벽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벽에 작살 2개가 걸려 있었고 세 번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작살 자루에는 SS 던디, C 유니코노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황상 우발적으로 아무 무기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잡고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밤 2시였는데 피터 캐리 선장이 옷을 다 갖춰 입었던 걸 보면 살인자와 미리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탁자 위 럼주병과 잔 2개가 놓여 있는 걸 봐서도 그렇고요. 그렇군. 혹시 방에 럼주 말고 다른 술은 없었나? 선원용 사물함 위에 브랜디와 위스키가 있었습니다. 마개도 따지 않은 술이니까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건 현장에서 의미가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자네가 보기에도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물건은 뭐가 있었나? 탁자 위에 이 담배 쌈지가 있었습니다. 탁자 어디쯤에? 가운데 있었어요. 거친 물개 가죽으로 만든 건데 가죽끈이 달려 있어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 PC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독한 선원용 담배가 30g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스탠리 호킨스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칙칙한 갈색 표지는 낡아서 너덜거렸고 속지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홈즈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J, H, N 1883이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C, P, R이 활자체로 박혀 있었고 그 다음 몇 페이지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상파울루 같은 제목에 기호와 숫자가 몇 페이지에 걸쳐 표기된 것도 있었다. 저는 이 수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홈즈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목록 같습니다. JHN은 주식 중개인의 머리 글자이고 CPR은 고객의 이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CPR은 캐나다 태평양 철도의 약자 아닐까? 홈즈가 말하자 스탠리 호킨스는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때리며 단식했다. 어우, 바보. 그 생각을 못했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JHN만 풀면 되겠네요. 증권거래소 명단을 다 찾아봤었는데 1883년도 증권거래소 주식중개인 가운데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확보한 단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머리 글자들입니다. 홈즈 선생님께서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인물, 즉 살인자의 머리 글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증권에 관한 자료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홈즈는 놀란 표정이었다. 일단 자네의 수사 결과를 존중해야겠지. 이 수첩은 심리에 제출되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이걸 보니 방향이 좀 달라지겠는걸. 난 이 수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추리했으니까. 여기 적힌 증권을 다 확인해 보았나? 현재 경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적힌 남아메리카 기업의 완전한 주주 명단은 현지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받으려면 적어도 몇 주 걸릴 겁니다. 홈즈는 확대경으로 수첩 겉장을 살펴보았다. 얼룩이 있구만. 네, 선생님. 핏자국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닥에 닿아 있었나? 아니면 표지 위에 피가 떨어졌나? 피는 바닥에서 묻은 겁니다. 그럼 이 수첩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떨어진 거구만. 그렇습니다. 저도 살인범이 급하게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옆에서 발견했거든요. 수첩에 적힌 증권 중에 피해자가 갖고 있을 만한 건 없어 보이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방 안의 물건에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하, 정말 재미있구만. 칼은 없었나? 칼집에 꽂힌 칼이 있었습니다. 피살자의 발치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살자의 칼이라고 캐리 부인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가봐야겠구만. 스탠리 호킨스는 기쁨에 겨우 소리쳤다. 감사합니다. 벌써 제 집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홈즈는 경위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일주일 전이었으면 일이 얼마나 더 쉬웠을 텐데. 왓슨, 시간 되면 우리랑 같이 가지. 호킨스, 사륜마차를 불러 15분 후에 포리스트 로우를 향해 출발하자고. 우리는 길가의 작은 역에서 내려 마차를 타고 울창한 숲길을 몇 킬로미터나 달렸다. 잉글랜드 지역 대삼림의 일부인 이곳은 해안으로 상륙한 색슨족 침략자들을 막아주었고 60여 년 동안 브리튼 왕국의 성벽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후 최초의 제철 공장을 짓기 위해 넓은 숲을 개간했고 광석을 재련하기 위해 더 많은 나무를 베어갔다. 제철 공장은 이제 황폐한 숲과 오염된 땅만 남긴 채 잉글랜드 북부의 풍요롭고 넓은 벌판으로 이전했다. 비탈진 녹색 언덕 위에 개간된 땅에 낮은 석조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마차를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우린 그 집에 도착했다. 그 도로 가까이 산면이 수풀에 둘러싸인 오두막이 보였다. 우리가 가는 방향에 창문 하나와 출입문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다. 스탠리 호킨스는 우릴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백발이 된 피살자의 아내를 소개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얼굴, 깊은 주름과 띠를 두른 듯 붉은 눈자위는 그녀가 겪은 모진 학대와 고난의 세월을 짐작하게 하였다. 그 옆에는 금발의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릴 도전적인 눈길로 쏘아보면서 아버지가 죽어서 너무 기쁘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블랙피터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가장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햇살 속으로 나오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우린 피살자의 발길로 다져진 오솔길을 따라 오두막으로 갔다. 나무 판자로 벽을 세우고 널빤지로 지붕을 덮어 아주 단순하게 지은 오두막이었다. 문 옆에 창문이 나 있었고 방문 맞은편에 또 하나 창문이 나 있었다. 스탠리 호킨스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다가 깜짝 놀라 말했다. 에? 누가 여길 건드렸어요? 나무 판자가 심하게 긁혀 칠이 벗겨져 있었다. 홈즈는 창문도 자세히 살폈다. 이 창문도 누가 억지로 열려고 했구만. 누군진 몰라도 결국 못 들어갔어. 도둑이라기엔 솜씨가 너무 형편없는걸. 이상하군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런 흔적은 없었는데요. 호킨스가 말했다. 혹시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짓 아닐까? 내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아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두막은커녕 이 집 근처에도 오기 싫어하는걸요. 홈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인 것 같아. 그 말씀은 그자가 다시 올 거란 뜻이에요? 그럴 거야. 그 자는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야. 아주 작은 주머니 칼로 문을 열려고 했거든. 하지만 문을 못 열었어. 자네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 같아? 좀 더 확실한 연장을 들고 오겠죠? 바로 그거야. 숨어서 그자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실수지. 이제 안을 좀 볼까? 비극의 흔적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가구는 사건 당일 그대로 놓여 있었다. 홈즈는 모든 물건을 세심하게 조사했다. 2시간쯤 걸렸는데 그동안 그의 손이 멈춘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호킨스, 이 선반에서 뭘 치웠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뭔가 없어졌는데 이쪽 선반 구석이 다른 쪽보다 먼지가 적어. 여기 책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아니면 작은 상자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더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왓슨, 나가서 산책이나 좀 하세. 새와 꽃들을 보며 아름다운 숲을 좀 걷자고. 호킨스, 이따가 여기서 만나. 어젯밤의 방문객이 또 오는지 기다려보자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랙피터 1부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읽어드리는 2부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제가 눈이 좀 나쁜 편이라 가지고 안경을 쓰면서 책을 읽었는데 아까 샤워를 끝내고 얼굴에 로션을 너무 많이 발랐더니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안경이. 제 콧대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도중에 복구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